글쓰기에는 조급함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글을 쓰고 나면 잠시 그 글에 대한 수정을 보류했다가 시간이 흘러서 또 다른 체험이라든가 지식, 정서 등이 쌓이거든 다시 바라보며 다시 써보는 것도 좋은 창작 과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간의 흐름은 생각을 원숙하게 합니다. 평소 글을 많이 쓰는 사람이나 전문 작가도 무조건 인피시기로 단시간에 명문을 생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 능력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구상하고 자료를 찾고 초고를 쓰고 수정하는 단계를 거치는 것은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가 하면 어느 시기에는 개인 사정상 글을 발표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가장 흔한 이유는 직장생활을 들 수 있습니다. 그 외에 특별한 개인 학습을 할 때입니다. 장기간 신경을 안 쓰거나 어떤 사건을 해결하느라 한동안 글을 쓸 시간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쓰지 못하는 기간에는 글로 쓸만한 체험과 그로 인한 생각거리를 간직하는 기간으로 여겨보면 더없이 좋은 기회가 됩니다. 나중에 그러한 체험을 살려서 작품을 완성해서 발표하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사회복지사라든가 요양보호사, 심리상담사, 정의정선 지도사 등의 자격증을 취득해서 그 분야에서 일을 해본 소설가는 그 세계에서 겪은 여러 체험담을 글감으로 삼아서 소설로 창작을 합니다. 그보다도 책상에 앉아서 집중하는 습관부터 필요합니다. 이 자서전 저자도 그렇고 소설가들에게는 특히 앉아서 써야 하는 지구력이 요구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종류의 글이든 일상 쓴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서전이라 지금 당장 써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자서전일까요? 이 세상의 모든 글쓰기 자체가 정리했던 펜으로 무엇라도 쓰는 열정과 의지가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 기초는 자신의 성장 이야기를 담고 있는 자서전 수준입니다. 세상에는 글의 종류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 자서전을 선택해서 쓰는 것은 지나온 삶과 인생을 액자에다면서 보고자 자신의 인생을 다시 음미하며 무언가 의미를 발견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세상의 모든 글은 자서전처럼 자신을 드러내는 목적이 있으며 삶의 모습으로 내용을 채워나갑니다. 이 삶에는 어느 시인의 말대로 낙엽이 지고 물이 왔다가는 일정한 기간을 가지킵니다. 광대한 우주 변화라는 관점에서 한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 과정입니다. 사람의 체험은 그 사람의 성장을 하되 기억되고 그 기억은 이야기라고 자서전으로 창설합니다. 우선 왜 자서전을 쓰려는지 그 동기나 의도를 생각해 봅시다. 예컨대 나는 성공 인생 또는 유명한 인생으로 살아왔다. 그래서 자서전을 쓴다. 나는 평범한 인생을 살아왔다. 그래서 여기는 그래도가 됐죠. 자서전을 쓴다. 나는
인생으로 살아왔어. 살아왔다. 그래서 이것도 그래도가 작용이 되는데 아무튼 자서전을 쓴다고 합니다. 두 가지가 들어가야 법이 시행업체 법을 설립하는데 이거 가지고 이 성공한 인생이라면 독자들에게 교훈적으로 들려주는 바가 확보해서 자서전을 쓸 수 있다고 여기지만 평범한 인생이나 실패한 인생으로 살아온 사람 역시 자서전을 충분히 쓸 수가 있습니다. 성공한 인생도 도중에는 실패의 인생을 거칠 수가 있습니다. 거꾸로 보면 실패한 인생이라도 그와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반대로 실패를 하다가 성공을 하는데 이처럼 실패도 인생살이의 한 과정입니다. 실패했다고 무기력과 자학증을 못 이겨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 것이 진짜 실패의 인생입니다. 성공한 인생이든 실패한 인생이든 그리고 평범한 인생이든 각자의 인생에는 한 권의 책이 될 만큼 가치 있는 이야기거리가 무한정 펼쳐 있습니다. 그 어떤 인생이어도 지나온 삶은 온갖 경험과 현재 삶은 풍성함을 가져서 살면서 가치를 찾아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서전을 쓰는 개인은 사회적 맥락을 함께하고 있기에 외부적으로 많은 영향을 받으며 성장하고 변화를 이루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먹고 자고 자녀를 낳고 키우는 등 동물적 본능에 의해 생존하지만 정신적으로는 무언가 가치와 의미를 지닌 삶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어느 책에서 말하길 한이지 인생의 각본이 없는 하나의 드라마가 된다고 합니다. 평범한 인생이어도 저라 수많은 건강한 굴곡을 거치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알고도 하는 의미심장한 사업과 주제는 유명한 베스트셀러 서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도 있다는 자부심을 또 쓰는 글이 바로 자서전입니다. 자서전 쓰기는 특히 자기 성찰을 거쳐 자기 개발 단계로도 나아갑니다. 자기 개발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일종의 자기 성장을 위한 발돋움입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는 겸 인권운동가는 누구나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누구나 남에게 필요한 존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독자적인 삶을 간직한 사람은 누구나 자서전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이 인류 역사상 근대부터 시민자가 사라지면서 시민의식이 짝쓰기 시작하면서 누구에게나 그 사람만의 개별적 삶은 가치가 있고 존중받아야 한다는 인권의식이 보편화되었습니다. 성공한 사람도 누군가에게는 이식을 베풀어주는 소중한 부모이고 우애를 베푸는 형제 자매이고 어느 집단에서는 만나면 반가운 구성원이고 동료입니다. 그 누구의 삶인들 하찮다고 치부할 수는 없습니다. 이 정현종이 시인의 시 중에서도 방문객에 대해서는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 시를 끝까지 읽어보면 대인관계가 가져다주는 인생 학습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 자신에게 타인이 다가온다는 그 상태를 부서지는 마음, 말하자면 인생이 우여곡절 다가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을 방문한 소리는 타자이면서 다시 비춰지는 거울이 됩니다. 타지인 방문은 객을 맞이하는 자신은 그 방문의 일생에서 법격을 마음에 결핍을 더듬어 보면 뻔한 바람을 피우게 됩니다. 방문객을 환대하는 것은 우연히 타자와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그 타자의 과거, 현재, 미래를 듣는 것입니다. 황교의 시집인 나는 나는 시에서 또 나는 수많은 타자를 접하면서 정체성이 성립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방문객이라는 시를 통해서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이야기를 남에게 고백하고 털어놓기를 즐기고 동시에 타인의 인생 이야기를 듣기를 즐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사람은 무방에서 예술을 창조하며 하기를 즐기고 동시에 무방에 예술을 감상하기를 즐긴다고 합니다. 우리가 소설 읽다 보면 우리가 마치 모르는 사람의 다른 면모와 지인되게 됩니다. 공감하고 뜻깊은 사색에 빠지는 용기, 희망, 교훈, 지식, 정보 등을 얻고 삶의 생활과 처했을 때의 위를 받게 됩니다. 자선, 슬기와 감성하기도 바로 이와 같습니다. 사람은 시간의 변화와 함께 자신의 환경과 처지, 신문 등에서 성장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또한 자신의 내면 세계를 탐구하고자 해서 자서전을 쓰고 독자는 그런 자서전을 읽으면서 공감하고 정보나 지혜를 얻습니다. 이 과거가 있었기에 현재가 존재합니다. 이 현재의 나는 미래를 개척하는 나가 됩니다. 자서전 쓰기는 현재 시점에서 행하는 작업으로 그 과거를 기억한다고 해도 미래를 향해 열려있는 과정이 됩니다. 자서전 쓰기에서 반드시 거치는 과거가 기억에 대해서 앞으로 이 글에서 계속 설명해 듭니다. 우선 자서전의 기본적인 기능과 특성 그리고 그 가치와 그 기능부터 살펴본 후에 자서전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쓸 수가 있는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자서전은 어떤 글인가요? 이 모든 종류의 글이란 그 글에 맞는 특성을 알아야 제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서전이 다른 종류의 글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특히 자서전과 유사한 글의 종류도 아울러 설명하고자 하겠습니다. 이어진 영상에서는 자서전의 어원과 개념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